임 박사님 수고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하면 뜸으로다가 예방할 수 있는가. 오늘도 이제 뭐 뜸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었는데,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저 참가하신 분들은 뜸으로 그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하는 얘기 아까 그 임 박사님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그 사람은 지금 소개가 안 됐는데 진지신 씨 아까 소개를 하셨죠. 예, 그분이 그 제시한 그 처방 뜸으로다가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처방이 중환하고 천추, 신골, 관원 그리고 뒤에서 폐유, 고황, 족삼리 그렇거든요. 거기 뜸 뜨면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열심히 뜸 뜨시고 가족도 좀 떠주고 그래가지고 건강하시게 이렇게 뜸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대부분이 그 우리 구당 선생님이 하는 그 뜸하고 중복되거든요. 그냥 구당 뜸만 해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뜸이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걸 좀 본인이나 가족들한테 뜸을 좀 해주시면은 지금 이 어려운 때 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대부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직접뜸 중심으로 익숙해져 있는데, 네. 어떻게 직접뜸하고 지금 발표하신 이민철 박사님 포함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심포 교수님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직접뜸하고 간접뜸하고 비교하면서 좀 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에서 나왔던 것처럼 중국에서는 주로 간접뜸이거든요. 그러니까 뜸을 아까 거기는 상당히 굵게 나왔던데 가늘게 운 것서부터 굵은 것까지 아마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제가 확인한 거는 굵은 뜸 한 가지만 확인을 했고 가는 뜸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걸 애조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쑥을 갖다가 담배처럼 이렇게 마른 거예요. 그걸로다가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혈자리에다가 이렇게 가깝게 대가지고 직접 대는 건 아닙니다. 피부에는 닿지 않게 해서 그 혈자리를 붉게 될 정도까지 이렇게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중에서도 신골이라는 데가 나오지 않았어요? 혈자리 중에서. 이 신골은 배꼽인데 배꼽에다가는 뜸을 직접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 중국에서는 간접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한다면은 아마 배꼽 같은 데는 한다면 소금뜸이라든가 생강뜸이라든가 이런 간접뜸을 해야지 거기는 배꼽은 직접 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온열 자극 같아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온열 자극입니다. 뜨거운 것을 갖다가 피부 가까이 대가지고 거길 자극하는 거예요. 그 임철 박사님 자료에 보니까 예. 이제 열 자극을 할 때 그 온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런 온도를 낼 수 있는 정도면 우리가 꼭 애조고 봉구나 이런 게 아니라도 우리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걸로 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그 뜸이 과거에 아까 그 예를 들면 손사막의 경우를 보면 뜸을 떠서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미 그 당시의 얘기도 효과를 발현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처가 완전히 나았지 않는 상태로 계속 끌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경우는 이제 최근에 와서 이 온화구라고 하는 봉구가 발달되어서 그리고 그게 거의 뭐 일상적으로 뜸이라고 하면 그걸 거의 말하는 이런 양상으로 가 있는 거고요. 우리의 경우는 오히려 이제 직접구나 또는 뜸 기구를 이용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저희가 이제 그 열민구 또는 온화구라고 하는 이 봉구에 아직 사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꼭 그것을 반드시 써야 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우리도 이제 이 차이는 있죠.
직접구를 했을 때 손상을, 그러니까 상처를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대중들이, 예를 들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 상황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사실 접근성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활용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고전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상처를 만들고 유지하는 그런 방법으로의 직접구가 효과 측면에서 훨씬 더 탁월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 열민구나 또는 온화구와 직접구에 대한 비교 연구는 좀 더 우리가 추후에 여러 가지 이제 임상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도전을, 그러니까 그런 열민구나 온화구에 대한 도전을 통해서 좀 우리도 임상을 좀 실제 해보면서 이렇게 비교해갖고 접근해가는 그런 한번 좀 과정을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국에서 최근에 이게 이제 상업화되고 그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자 당연히 시대적인 어떤 그 요구에 이제 부응해가지고 아마 그 간접구 쪽으로 많이 발달을 한 것 같아요. 대략 시대적으로 보면은 그 명나라 이후에 그 간접구가 등장하기 시작 많이 성행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익숙한 거는 직접구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봉사실이나 우리 개인적으로 직접구를 하고 있는데 직접구가 효과 면에서는 절대 뭐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젊은 사람들이나 뭐 그 미용을 중시하고 또 통증이 아주 심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간접구로 진행된 것 같은데, 그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직접구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그 방식으로 혈에다가 뜸뜨면 좋겠는데, 다만 신골만은 조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뜨는 무국보행뜸하고 혹시 코로나 시대에 조금 뭐 혈자리를 좀 가감을 해야 될 그런 자리가 혹시 있을까요? 제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 이 코로나를 갖다가 두 가지로 보잖아요. 두 가지 그 원인으로 보잖아요. 하나는 한사고 하나는 습사입니다. 이제 그 둘 다 음사니까 음사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양을 갖다가 크게 죽이거든요. 근데 기라는 것은 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중국에서 예방 혈자리라고 제시한 걸 보면은 회하고 비를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근데 비가 이제 습을 받으면은 비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하고, 원래 그 회는 열이나 추 이거에 크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혈자리를 보면은 폐와 그다음에 그 비 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그 이제 구장 선생님의 그 무국보양등이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분이 제시한 혈은 그보다 더 넓거든요. 다만 이제 천추라든가 신골 같은 데가 구장뜸에는 그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 중국에서 제시하는 그 뜸 혈자리도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걸 뭐 참고는 하겠지만은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사용하실 때는 그 각자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면으로 다 임기응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수용하는 거는 좀 물론 중국에도 처방을 보면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니까 우리들도 그거를 감안을 해서 거기다 더 하든가 빼든가 뭐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전에 그 신골 뭐 이제 뜸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 사람들의 그 양기를 돋구기 위해서 남자는 관원에다가 내가 침을 5mm 스타일 두고 3개를 꼽고 그다가 왕숙뜸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신골에는 침을 안 꽂고 왕숙뜸을 붙이고 주안에도 침 3개를 꽂고 왕숙뜸을 붙이면은 아주 그 양기 원기를 돋구는데 제가 효과를 체험했습니다. 그런 많은 환자를 내가 치료한 걸 요 사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정일교 선생님 미얀마에서 봉사하시면서 그 침을 꽂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 간접구 형태의 뜸봉을 올려놓고 침을 통해서 열을 전달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야 기회 되면 한번 직접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진영 선생님 혹시 그 뜸 가지고 학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신지요? 네, 이미철 박사님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보니까 그 코로나를 맞이해서 우한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그 입원하기도 어렵고 사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에 전염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아까 보니까 그 스스로 이제 제가 뜸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는데 실제 이 상황에서 중국 사람들이 그 스스로 이 뜸의 효능을 알고 집에서 스스로 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혹시 효과를 보신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과제네요. 거기까지 제가 자료를 찾아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나 그 중국도 사실은 이 실제 동의학적인 치료와 침뜸을 맞는 것 자체를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 기동대가 무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병동을 하나씩 나눠준 것 같아요. 근데 병동을 하나 맡아가지고 이 기존에 이제 서양의학 치료를 받다가 약을 먹고 침뜸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순식간에 바꾼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거부감도 좀 보이고 이랬던 환자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타나는 걸 보면 이제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며칠 지나서는 선생님 저 침 언제 놔주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 병동 자체가 동의학적인 치료 방식으로 그냥 싹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야기 중에는 이건 좀 첫 번째는 이제 약이 이른바 약을 파는 곳에 약이 동이 나가지고 한때는 품귀 현상으로 조달에 상당히 애로를 겪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침뜸에 관해서 제가 치료를 초기부터 굉장히 앞에 서두에 제가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폭넓게 강조를 하고 대중들에 이렇게 방안을 제시하고 비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고 뭐 이런 활동을 한 것으로 볼 때 어느 정도는 직접 집에서 뜸을 뜨고 이렇게 한 예들이 많지 않을까. 제가 기회가 되면 추후에 좀 실제 그런 사례들을 수집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사례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간단한 뜸이라든가 침 이런 것 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그런 사례들이 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실제로 제시되고 있는 뜸 자리라고 하는 것도 아주 간단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중환, 신골, 족상리. 네. 뭐 좀 더 하면 곡지, 합곡,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직접 아직 제가 뭐 보지는 못해서 모르지만, 나타난 자료로는 그렇게 해서 상당수의 사람을 치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것을 유추해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주 토론이 알차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 중에서 여기 지금 같이 들어오신 분 중에 그런 나라에 사시고
계신 분 계십니다. 이 코로나로 이번 주부터 2주 동안 못 들어가게 격리됐어요. 아, 국내가. 코로나가 많이 번졌나? 네. 마드리가 한 4-5군데가 막혔고 남쪽으로. 그러면 그건 그다음에, 어느 한 섹터를 이렇게 지정해서 거기 못 가게 하고 그런 거예요? 많이 퍼진 데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쫙 깔려가지고 그 들어가는 길을 컨트롤하는 거죠. 못 들어가게. 그러면 그 친구원은 그 코로나 환자 그러면 이렇게 받거나 그러면 안 되겠네? 아니죠. 병원- 거기로 오는 환자들을 바르덴필라 쪽으로 이제 북쪽으로 다 오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요. 그 코로나가 스페인에 여기서 메xi코를 보면 환자들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또 후유증 때문에 고생한다 그러는데 오늘 아직도 2만 명 이상이 아마 확진자가 하루에 나올 거예요, 아마 여기가. 그러면 그 우선은 지금 집에 있고. 코로나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 그러는데 그런 그 후유증 때문에 오는 분들도 좀 있어요? 저는 제가 본 케이스는 2명, 이제 환자는 1명을 치료했고, 그러니까 후유증 환자 한 아니면 명은 그냥, 아니, 직접 환자, 한 양성반 명은 거의 한 달 동안 병원에 누워있던 친구 하나 있는데, 네. 괜찮더라고요. 네? 살만 많이 빠졌고 체력이 많이 약해졌다 그러는데 뭐 산에 다니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특별하게 치료를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은. 근데 뭐 많이 회복됐다 그러고 제가 치료한 환자는 한 2주 동안 혼났대요. 근데 그 친구는 오자마자 침을 놓으니까 숨쉬기가 훨씬 언덕을 오르는데 숨쉬기가 훨씬 좋아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낙 자극만 잠깐 시켜준 거거든요. 이번에 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또 저 마드리드의 아주 명의로다가 또 부상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오는 것도 별로 좋지도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한 친구 나한테 꽤 오랫동안 오던 친구인데 안지 벌써 20년이 넘은 친구인데 와가지고 아주 좋다고 갔어요. 한 10번 정도 하고 왔는데 그 침만 하셨나? 뜸 친구도 뜨셨나? 살만 좀 빠졌을 뿐. 예? 침만 하셨어요? 뜸도 뜨셨어요? 뜸도 떠줬죠. 첫날은 뜸만 침을 뭐 이런 협적혈에다가 뭐 폐유나 뭐 풍지 이쪽 위쪽으로 놔주고 그 다음에 폐경 쪽으로 조금 더 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족삼리를 꼭 놔요. 삼리도 놔주고 합곡대충 놔주고 했는데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나병엽 선생님을 통해서 네. 지금 스페인이 뭐 마드리드가 지금 난리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 스페인의 발렌시아에 살고 있는 나병엽입니다. 예, 이쪽 말씀하신 대로 스페인이 연일 지금 최근에 일일 확진자 수가 10,000명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드리드 그 10,000명 중에 약 40%가 마드리드 시와 그 주변 마을을 통해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어제서부터 마드리드 지역은 완전 봉쇄는 아니지만 반봉쇄 정도의 조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자기 살고 있는 동 이외의 지역을 벗어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친구사분들, 스페인 내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심스럽게, 그래서 발열 상태가 있는 환자들은 가급적 받지 않고
발열 상태를 확인을 해서 열이 없는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치료를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친구사분들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활동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상을 잘 지금 못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확진자 10,000명이라는 것이, 하루 10,000명이라는 것이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확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격리 수용을 하든지, 중증 환자는 병원에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예, 현대의학의 관리하에 있게 돼요. 예, 근데 예. 10,000명을 지금 현재 마드리드라든지 이런 데서 확진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예.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아, 예. 뭐 제가 알고 있는 소식에 의하면 확진자 중에서 중증 환자만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만 병원에서 격리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그 중증이 아닌 환자들은 그야말로 자가격리 내지는 뭐 별도 일반 병원이나 이런 데 수용하고 있다가 중증으로 이렇게 좀 병세가 악화되면 그러면 다시 이제 병원에 격리 병동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병원의 수용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몸살기가 좀 있다든지, 뭐, 약간의 열이 있다든지, 목이 좀 어디에 좀 뭐, 그렇다든지, 약간 증상이 좀 있는 사람들, 견딜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예, 일부는 아마 그럴 겁니다. 이제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그 증상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전부 다 지역별로 마련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전화 상담을 하고 증상을 다 얘기한 다음에 그 아주 심하지 않으면 그냥 그 뭐 약국에서 약 치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조언 정도를 해주고 심할 경우에 이제 그 앰뷸런스나 이런 게 출동을 해가지고 환자를 싣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병혁 선생님 스페인 상황을 들어보니까 지금 아주 중증 환자가 아닌 상태는 예, 사실상 각자 자가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기가 걸렸을 때 아주 심한 그 상태가 아니면 집에서 그냥 따뜻하게 해가지고 견디는 것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예. 제가 보기에도 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합병원들의 중증 환자 입원실이 거의 다 차 있어가지고요. 좀 상황이 어렵습니다. 환자 관리하기에.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주요 포인트로 잡았던 그 내용이 침이나 뜸으로 예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에 후유증 환자를 어떻게 하면 침뜸으로 회복하도록 할 것인가, 이런 거에다가 일단 주 포인트를 뒀는데, 가령 스페인의 마드리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앓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 바로 침뜸으로 증상, 대증요법으로 각각의 증상에 따라서 침을 놓고 뜸을 떠서 그것을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활동도 해야 되지 않을까, 스스로 자가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대표님 말씀대로 뭐 그런 식으로 치료와 예방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스페인에서도 침구 활동이 그 전에, 팬데믹 이전에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팬데믹이 발생이 되고 나서는 정부에서 침구사들의 그 어떤 활동을 많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발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침수론이나 이런 데서는 하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스스로 자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예, 방법은 익혀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가족들이나 또는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익혀놓는다는 차원에서도 오늘 세미나가 굉장히 뜻깊은 세미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참여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멀리 그 스페인이나 그 외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시차 때문에도 좀 힘드실 텐데 끝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어도 이제 일단은 이렇게 그 줌으로서 이게 회의하는 거를 이제 길을 닦아놨으니까 우리 친밀감을 도모하고 하기 위해서 종종 이렇게 회의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